국민의힘 공천 보면요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만 보고 있으면은 쟤네들 봐라 뭔가 이렇게 막 국민의힘은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총 배점의 15%를 채점한다는 거야. 네. 100점 만점에 15%를 가점을 주잖아요. 다 뒤집어지죠. 사실은 한동훈 사천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기준으로 1000점 만점이잖아요. 국민의힘은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 15점이면 그냥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꼴찌하고 10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 숫자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법안 발의 숫자나 무슨 회의 참석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꼴찌하고 1등하고 뭐 10점, 15점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배점 한번 볼까요? 요조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인데 당 기여도에서 한동훈 윤재욱이 채점을 한다는 거야. 동훈이 네가 뭘 알아서?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라도 다 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름하고 사진하고 딱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놓고 매칭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때 당시에 처음에 발표할 때도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럼 윤재욱도 한동훈이 15점 주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동훈은 출마 안 하니까 이거 받을 일이 없지. 그러면 이 채점할 때 한동훈이랑 윤지옥이랑 만나서 같이 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정말 만약에요 저게 이재명 대표였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당?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공천은 다 이재명 사천이라고 당 했을 대표가 저런 공천 심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저거는 뭐겠어요. 공관위에다 그냥 맡겨두면 친윤들 어려움 당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요 특히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끌어쓰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구청장이나 기초단체장들 요 공천할 때 많이 써버렸어요. 민주당은 수도권 과반 의석이 있는 수도권에서 꾸준히 민주당이 이겨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꼼수를 만든 겁니다. 봐봐. 그다음에 심사에서 당 기여도가 15점 반영되는데 그 평가자가 한동훈과 윤재욱 두 명이다. 당 기여도는 20점 반영되는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거 공천해줘야 되고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특히나 저 목적이 결국에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짜낸 계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특검법을 언제 다시 재상정할 것인가 그 스케줄이라는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다 100% 다시 공천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반란표는 안 나올 테니까 다시 부결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에서 현역들이 지는 경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김건희 특검 통과랑 연관이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정우택, 야 이번에 돈 봉투 받으신 걸로 의심이 되는 CCTV에 찍히신 분. 아니 그 의심이 아니라 받은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밖에 나와서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걸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건 자기 CCTV 없어. 주장이지. 그거 왜 절로주는 거 CCTV가 없냐고. 그리고 박덕흠 공천하는 것 자체가 개 막장 공천이죠. 덕흠? 그다음에 장동혁이 윤석열이가 저번 서천 그 시장 화재 났을 때 여기가 장동혁이셨구만 그랬잖아. 네. 그 장동혁이는 한동훈이가 임명한 사무총장인데 그 장동혁이를 한동훈이 임명했겠어요? 국민의힘 뭘 한다고? 초선인데 그것도 보궐로 들어간 자인데 결국 공천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무총장인 장동혁 이런 사람을 다 경선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그동안 혁신이 어쩌니 저쩌니 막 말만 떠들었지 결국에는 현역들 그대로 가면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지금 정우택, 윤곽근 이겼습니다. 이종배, 이동석 이겼습니다. 박덕흠, 박세복 이겼습니다. 여기 그냥 현역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얻어서 강세일까요? 아니면은 저 15점이 문제일까요? 근데 저 이렇게 경선 방법 자체가 여론조사 10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그 민심은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저게 지역에서 당원들의 그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박덕흠도 한번 볼게요. 박덕흠. 피감 기관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 편법 수주 의혹, 백지 신탁 주식 미처분, 이해충돌 논란, 골프장 고가 매입 배임 여부. 이런 자료 글자 한번 볼까요? 1,144억 원, 400억 원, 487억 원 합쳐서 2,031억 원. 이런 자를 공천을 내요. 이것도 정부 산하기관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자기 건설사 관련된 상임위 캐당 건설사에. 상임위 국토위에 있으면서 요거 수주해 갖고 돈벌이 했던 애 그래서 탈당했다가 윤석열이가 다시 받아줬죠. 대선 끝나고 나서. 진짜 대단합니다. 박덕흠. 아니 이게 만약에 살려주고. 이런 자가 민주당 공천됐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죠. 근데 다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욕은 민주당이 다 먹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눈 감아 주니까 가능한 거죠. 야 기레기들아, 이 공천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야. 민주당에서 이런 국회의원이 공천됐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당연히 컷오프를 시켰어야지 당에서.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장모님 공천 김성교가 본선에 진출했네요. 이야. 와, 할만하네 장모님.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게 사무장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아니, 사무장이 단독으로 야, 하나요? 그러면 그저 뭐 한동훈이하고 윤재욱이 15점이 결정적으로 작동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건 거의 옥중 출마 수준 아닙니까? 와, 놀랍습니다. 진짜 다 진짜. 읽어드릴게. 그저 김성교 의원 윤석열과의 친분 언급.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아,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실제로 듣는 것 같아요.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대 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성교가 윤석열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장면이잖아요. 윤석열이 여주 지청장으로 있을 때 관할이 양평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대가성이잖아요. 이게 대가성 공천이라고. 우리 장모한테 잘해주니까 김성교는 그냥 15점 줘. 이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이따위 공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 장모 공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민주당 다 찢겨 나갔을 겁니다. 와, 이렇게 뻔뻔한 거 언론들이 비판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정말 국민의힘은 열심히 봉사하면 확실하게 주네요. 여기서 김성교랑 경선했던 이태규 날아갔습니다. 안철수계 이태규. 정말 이거는 안철수 쪽, 그러니까 이태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난 정반대라고 봐요. 설마 김성교를 다시 공천하겠어? 해서 거기다가 자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지켜보고 싶어요. 진짜 김성교가 다시 당선이 되는지, 박덕흠이 다시 당선이 되는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최재관 화이팅! 아, 진짜 최재관이구나. 최재관 이번에 꼭 되셔야 됩니다. 최재관이 있잖아요. 서울대 나와서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한 사람이야. 그런 분이 돼야죠.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네. 양평에서 있잖아요. 그 지역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게 고속도로 종점 바뀐 사건. 그게 다 김성교랑 연관이 있잖아요. 기필코 이겨내야 돼요. 진짜 열받는다. 어떻게 김성교가 다시 공천됩니까? 그래서 15점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뭐 저기는 최대 35% 페널티 받고도 지역구 현역 전원 승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야, 그러면 나머지를 얼마나 찌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수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3자 경선 시켰는데 50% 이상 득점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결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비대위원이 이름도 뭣도 없는 비대위원하고 지금 결선 붙이는 거예요. 저 자체가 조수진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조수진이 검찰 조사 재수사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자령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종편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엄청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열변을 토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수도권에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 박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데 신인들 내려가면은 못 이깁니다, 민주당을. 그 상황에서 현역들을 때려 박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진표 확정된 것만 잠깐만 볼게요. 이따가 따로 다루겠지만 함은경 이 사람 저기 저 마오주인가 그래. 엄청 출마한 사람 정치 신인 아니에요. 계속 낙선한 사람이야. 말하자면 저 함은경은 진중권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에서 안 불러줬어. 공천 안 해줬어. 결국 토라져가지고 횟집하다가 지금 픽업된 거 아니에요? 횟집이 문제네. 네. 기생충 때문에 그런가? 이게 보면은 지금 저 김용우, 안규백, 이종철, 김영배, 김현준, 김승원, 박문규, 김영진, 장영하, 김태년, 최도닉, 강득구, 임재훈, 민병덕, 조광한, 김용민, 정필재, 문정복, 김성교, 최재관, 유재홍, 노종면, 경대수, 이모선, 박덕흠, 이재한, 엄태영, 이경용, 전만권, 강훈식, 강승규, 양승조, 고기철, 위성권, 김승욱, 김한규. 이런 지역에서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길 곳은 많아야 한 두세 곳 정도 보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이고, 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